안녕하세요. 국어책 국어학원입니다.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면 이 수업 정말 필요하겠다 느끼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몇 년 뒤면 우리 아이들은 수능 공부를 시작하잖아요. 그때가 되었을 때 아이들이 낯설고 어려운 글을 스스로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의외로 많은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음에도 고등학교 시험에서 기대만큼의 점수를 받지 못합니다. 문제를 몰라서가 아니라 그 자체를 이해하는 힘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반면 상위권 학생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이나 3학년 시기에 이미 고등학교 1, 2학년 모의고사 지문을 안정적으로 읽고 풀어냅니다. 국어 독해가 어느 정도 완성된 상태이기 때문에 영어와 수학 학습에 더 집중할 수 있는 학습 여유가 생깁니다. 하지만 독해 기초가 부족한 경우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고등학교 시험에서 50점, 60점에 머무르게 되죠. 과거처럼 족보나 기출문제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운 시험 구조이기 때문이에요. 결국 상위권을 가르는 마지막 3, 40점은 문해력과 독해력에서 결정됩니다. 이 능력은 시험 기간에 단기간 공부한다고 해서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구조 독해를 바탕으로 한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구조 독해란 문장을 하나하나 해석하는 게 아니라 글의 뼈대를 보면서 읽는 방법이에요. 글쓴이의 주장과 근거는 무엇인지, 문단 사이의 인과관계는 어떻게 이어지는지, 핵심 흐름이 어디에서 전환되는지를 의식하며 읽는 연습이에요. 수업은 매주 토요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고 고등학교 모의고사 기출 지문을 중심으로 인문, 예술, 사회, 과학, 기술 등 다양한 영역을 다룹니다. 배경 지식 설명부터 문단 구조 정리, 추론 과정까지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차분히 안내합니다. 이 경험을 통해 아이들이 낯선 글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읽어내는 힘을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면 제가 구조 독해 수업에 관한 수업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2025학년도 고3 6월 모의평가 사회 지문입니다. 오늘은 기업 경영에 대해서 공부할 거야. A라는 회사가 있다고 생각해보자. 처음에 10명이 회사 창업을 했어요. 모두 함께 결정해서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를 공동체적 경영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A라는 회사가 점점 기업이 성장하면서 어떻게 될까? 이제는 모두가 함께 결정하기가 힘든 거야.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의사결정을 할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모든 사람이 의견을 내면서 운영할 수 있지만 회사가 커지면 빠르게 결정해야 하고 그래서 몇 명의 경영진들이 중심이 되어 운영하게 되는데 그걸 과두제적 경영이라고 해요. 그럼 우리는 오늘 이 과두제적 경영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 과두제라는 거 말 자체를 처음 들어봤으니까 좀 어색하죠. 그럼 이 과두제라는 거의 뜻이 뭘까? 자, 과두라는 거는 한자어예요. 그래서 과는 적을 과자, 적다라는 뜻이고 두는 머리 두자예요. 그러면 적은 머리가 작은 거가 아니라 어떤 거예요? 소수의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한다 또는 회사 경영을 한다라는 뜻이야. 그러면 과두제적 경영이 나왔다라는 건 공동체적 경영과 좀 차이점이 있겠지.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이 나쁜 점이 있을까 한번 찾아보면 장점은 뭘까? 그래서 여기서 소수의 사람들이라는 거는 그냥 단순한 사람들이 아니라 엘리트들이에요. 여기 전문가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결정하니까 회사도 안정되고 빠르게 의사결정이 될 수 있겠지. 그래서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또 안정적으로 경영이 가능하겠죠. 전문가들이 착착착 일을 진행하니까. 그 다음에 지속적인 투자도 가능해요. 믿을 만한 사람들이 운영을 하기 때문이죠. 근데 단점도 있을 것 같아. 소수의 사람들한테 권력이 집중되니까 어떻겠까? 이 사람들만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그런 정보들을 알게 되겠지. 다른 주주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 그럼 여기서 또 모르는 단어들이 조금 나와 있어요. 주주라는 개념, 그 다음에 뭐 경영진이라는 개념, 이런 것들이 좀 처음 듣는 친구들은 헷갈릴 수 있는데 한번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 주주 또는 경영진, 뭐 대표이사, 우리가 흔히 말하는 CEO라고 하는 요 사람들이 있죠. 이게 이제 회사를 운영해 나가는 운영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주주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야. 실제 돈을 투자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회사 주인이라고 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 근데 이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은 다수가 되겠지. 자, 경영진이라는 건 뭐냐면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 집단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집단이야. 그럼 대표이사는 뭐냐? 경영진의 대표가 바로 대표이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회사의 주인은 주주고 그 주주들이 투자한 돈으로 경영진들이 회사를 운영해 나가는 방식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또 하나 우리가
얘기하고 넘어갈 게 있는데, 아까 과두제라는 말을 썼는데 선생님이 과두제랑 독재랑 뭐가 좀 다를까요? 과두제는 소수의 사람들이 지배한다. 소수의 사람들이 권력이 집중된다. 근데 독재는 좀 어때요? 독재. 홀로 독자잖아. 그러니까 1인, 한 사람이 모든 의사결정을 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과두제는 독재랑은 조금 다르다. 과두제를 독재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정도의 배경 지식 가지고 우리가 본문으로 들어갔을 때 지문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 이거는 2025학년도 6월 모의고사. 지금 문단을 좀 나눠보면 첫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문단, 네 번째 문단이 있어요. 자, 첫 번째 문단 우리 친구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때요? 읽었나요? 그럼 두 번째 문단도 한번 읽어볼까요? 자, 다음은 세 번째 문단도 읽어볼까요? 마지막이에요. 네 번째 문단도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까지. 자, 선생님이 아까 배경 지식을 설명을 해줬는데 지금 글을 읽을 때 어때요? 좀 이해가는 부분이 있죠? 그러면 첫 번째 문단부터 선생님이랑 중요한 부분만 한번 같이 보면 선생님이 얘기했지, 어떤 조직은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가 함께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몇 명만 중요한 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민주적인 운영체제를 갖추면서도 실제로 일부 소수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경우, 이걸 과두제라고 한다라는 거, 기업 경영에서도 나타난다라는 거지. 그럼 첫 번째 문단에서는 과두제의 개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으로 좀 넘어가 보면, 두 번째 문단, 자, 모든 주주가 경영진을 이루어서 상호 협력 관계 기반으로 하는 거, 우리 첫 번째 나왔던 공동체적 경영, 모두가 모여서 의사결정하는 거. 근데 이런 것들이 좀 회사 규모가 커지면서 조금 어려워진다고 했죠. 규모가 성장하면서 어떻게 해요? 사업이 다양해지고 소수의 의사결정에 따른 수직적 경영으로 효율성을 지향하는 과두제적 경영이 나타난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공동체적 경영과 그 다음에 과두제의 등장 배경이 나와 있네. 이렇게 설명하면 될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단으로 넘어가면 과두제적 경영이라는 거, 소수의 경영자로 이루어졌대요. 그치? 실질적 권한과 정보를 독점한대. 그래서 안정적인 경영권이 확보될 수 있고 기업 전략을 장기적으로 수립할 수도 있고, 어때요? 기술 개발도 유리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신속한 의사결정.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거 얘기하는 것 같아요? 과두제의 장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 좋은 점.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문단. 그런데 나왔네요. 그런데 장점만 있는 건 아닌가 봐. 어떤 단점이 있을까? 주주의 수가 많으면 주주의 결정권은 약하고 소수의 경영진이 기업을 장악하는 힘이 크게 된다. 그래서 어때요? 경영 성과를 실제보다 부풀려서 손해를 입히는 경우도 있고 주요 정보를 은폐하거나 조작하기도 한대요. 그래서 기업의 가치에 심각한 타격을 주기도 한다라는 거, 여기까지가 과두제의 단점이 되겠네. 그럼 문단 구조를 좀 파악해보면 여기에서는 어떤 걸가 나오는 거예요? 과두제의 개념을 통해서 어떻게 발전 등장했는지, 그 다음에 장점과 단점이 나와 있네요. 이렇게 구조를 파악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 실전으로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뭐 어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한번 요거 문제 한번 볼까? 내용 전개 방식이라고 나와 있는 건 글의 구조를 파악하라는 거예요. 딱 보니까 1번에 대상의 개념과 장단점 제시하고 보완책 소개한다. 1번이 정답이네. 대상의 개념과 장단점. 맞아요. 나머지는 읽어볼 필요도 없이 1번이 정답이네. 맞죠? 5번 문제 같이 한번 볼게요. 과두제적 경영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여기 정답은 5번인데 경영진과 다수 주주 사이의 이해가 일치하는 경우, 자, 여기서 말하는 경영진과 주주가 서로 뜻이 일치한다. 그럼 서로가 어때요? 같이 한마음 한뜻이니까 기업의 가치는 올라가겠죠. 기업의 가치는 올라가요. 반면에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주주의 힘이 약해지겠죠. 그래서 수직적 성향을 가진 경영진이 과두제로 올라서게 되고, 그래서 기업 정보나 이런 것들을 은폐하거나 경영 상황을 좀 조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업의 가치가 떨어지겠죠. 5번에서 보면 경영진과 다수 주주 사이의 이해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기업의 가치가 훼손될 위험이 크다. 훼손될 위험이 큰 거는 어때요? 요 일치하지 않았을 때가 훼손될 위험성이 크겠죠. 사실 5번과 같은 선택지는 몇 번째 문단의 몇 번째 줄을 찾아가라, 뭐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지문에 대한 이해가 잘 되었다면 인과적으로 찾을 수 있는 문제죠. 그럼 마지막 문제 한번 같이 볼까? 자, 7번 문제. 7번 문제는 우리가 가장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3점짜리 문제고 응용 문제라고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적절한 거 고르는 거예요. X사는 정밀부품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장기간 보유하여 발전시켜온 기업으로서 시장 점유율도 높대요. 원래 X사의 주주들은 모두 함께 경영진이 되어 주요 사항에 대한 동등한 결정권을 보유하였으나 기업이 성장하면서 효율성 증진을 위해서 소수의 주주만을 경영진으로 구성했대요. 자, 경영진은 주기적으로 다른 주주들로 교체되어서 전체 주주는 기업의 경영 상태를 파악할 수 있으며 경영 이익과 분배 같은 주요한 사항은 어떻대요? 전체 주주가 공동적으로 의결을 한대요. 그럼 X사의 주주 A하고 B가 대화를 나눴는데 어떤 대화인지 한번 볼까요? A. 최근 치열해진 경쟁에 대응하려면 경영진의 구성원을 변동시키지 않고 결정권도 어때? 경영진이 전적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 이거 우리 아까 봤던 과두제가 되겠죠. B는 시장 점유율도 잘 유지되고 있고 우리 주주들의 전문성도 탁월하니까 그냥 예전처럼 회사를 운영한다 하더라도 문제없다. 그럼 여기에서 예전처럼이라는 뜻은 뭘까요? 공동체적 운영이 되겠죠. A는 과두제적 성격을 보이는 거고 B는 공동체적 운영을 유지하자라고 하고 있네요. 그럼 문제 선택지를 보면 1번 X사는 주주들 사이의 평등성이 강하여 과도한 정보 격차나 권한 집중 이런 폐해를 보이지 않는다. 1번이 정답인데 평등성이 강하다라는 거는 수평적 관계라는 거죠. 근데 수직적 관계가 뭐였어요? 과두제였어요. 수평적 관계는 공동체적 경영이 되겠죠. 그러니까 주주들 사이에서 평등성이 강하다 이런 과도한 정보 격차나 권한 집중은 과두제의 단점이었지. 그러니까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럼 4번 선택지 한번 볼까요? 이는 수평적인 의사결정 구조로의 전환을 최소한으로 한대요. 수평적인 거를.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대? 효율적 경영을 유지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다. B는 어땠어요, 아까? 공동체적 운영을 지향하는 사람이었죠. B는 예전처럼 수평적, 공동체적 경영을 하자고 하고 있으니까 수평적 의사결정으로 전환을 최소화하자. 이 부분이 완전히 틀렸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평적 관계가 바로 공동체적 경영이고 수직적 관계가 과두제적 경영이라는 포인트를 알고 있으면 쉽게 풀리는 문제였네요. 자, 어때요? 3점짜리 문제를 풀어봤는데 이 3점짜리 문제는 개념이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개념을 응용하거나 적용하는 문제였죠. 그래서 지문을 읽어서 똑같은 글자를 찾는 것으로는 보기 지문의 개념을 적용할 수가 없어요. 단순히 지문을 읽고 똑같은 글자를 찾아서 푸는 게 아니라 이해를 바탕으로 풀어나가는 문제예요. 마치 수학에서 개념을 이해하고 적용하고 응용하는 원리랑 똑같죠. 이렇게 배경 지식이나 개념, 적용과 응용의 과정을 연습해야 독해력이 늘 수 있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과학 기술 지문을 보여드릴게요. 어떠세요? 아이들이 이렇게 공부하면 너무 좋겠죠? 이 특강은 단기간 점수 상승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1년, 2년의 시간을 두고 대학 교재와 전공 서적의 언어를 자연스럽게 익숙해지도록 만드는 과정입니다. 어려운 글을 만나도 멈추지 않고 읽어내고 이해한 내용을 자신의 언어로 정리하는 경험이 쌓이면 아이의 자신감과 학습 안정감은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1학년은 독해 습관을 바꾸기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이때 읽는 기준과 사고의 틀을 만들어두면 이후 내신과 모의고사는 물론 모든 과목 학습이 훨씬 수월해질 겁니다. 아이가 단순히 문제를 많이 푸는 학생이 아니라 어떤 글이 나오더라도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학생으로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한 수업입니다.
정원은 8명이고요. 선착순으로 모집되며 자세한 사항은 학원으로 문의 주시면 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